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진우 씨는 30살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도 물려받은 재산도 번듯한 직장도 없었던 그에게 세상은 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봄 햇살처럼 다가온 여자가 바로 지금의 아내 미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진우 씨의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특히 장모님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매서웠습니다. 장모님은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순대국밥집을 운영해 온 여장부였습니다. 돼지 핏물을 만지며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의 눈에 땡전 한 푼 없이 귀한 딸을 데려가겠다는 진우 씨가 곱게 보일 리 만무했죠. 장모님 입장에서 진우 씨는 능력 없는 도둑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받아준 이 새로운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진우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모님의 국밥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대국밥집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갓 잡은 돼지 머리를 받아오는 것부터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돼지 머리를 손질하고 내장을 뒤집어 까서 밀가루로 박박 문질러 닦아내는 과정은 비위가 약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역한 작업이었습니다. 온몸에 배어드는 돼지 누린내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고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의 열기는 사람의 진을 다 빼놓았습니다. 장모님에게는 딸이 둘 더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처형과 처제였죠. 하지만 그녀들은 가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징그러운 걸 만져요? 냄새 나서 싫어요. 그녀들이 가게를 찾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힘들고 더럽고 폼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우 씨만이 그 비릿한 냄새와 열기 속에서 묵묵히 장모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숟가락들 힘조차 없어 현관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장모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라며 혀를 차던 장모님이 어느 날 슬그머니 진우 씨의 뚝배기에 고기를 더 얹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은 고생했다, 내 식구다라는 무언의 인정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투박한 정에 울컥했습니다. 성실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던가요? 진우 씨가 가게 일을 도운 지 5년이 되었을 때 장모님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 뒤를 이어 가게를 맡을 사람을 정해야겠다. 너희들 중에 할 사람 있느냐? 없다면 나는 이 가게 김서방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처형과 처제 그리고 동서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5년 동안 진우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새벽잠을 설치고 돼지 냄새에 찌들어 사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게가 벌어들이는 수익, 그 달콤한 열매에 대한 미련이었겠지요. 하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매들 간의 의가 상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생길 분란을 막기 위해 그는 스스로 안전장치를 걸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가게를 맡겠습니다. 그러나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훗날 처형이나 처제가 가게를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군말 없이 가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장모님의 맛을 지키는 관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에 아내 미경 씨는 깜짝 놀랐지만 처가 식구들은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김서방이 고생해서 키워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가져가면 된다는 계산이 깔린 침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진우 씨는 정식으로 장모님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하게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진우 씨가 가게를 맡기로 한 지 3년 뒤 장모님은 여느 때처럼 새벽장을 보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였습니다. 아내와 처제의 처형은 오열했고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진우 씨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였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존재가 되어주었던 분, 핏물 냄새 속에서 인생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을 잃은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장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도 솥단지에 불은 꺼트리면 안 된다. 그것은 장모님의 철칙이자 손님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눈물을 훔치며 상복을 입은 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주방, 주인을 잃은 국자, 싸늘하게 식어있는 가마솥. 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켰습니다. 장모님의 육수는 계속 끓어야 했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국밥을 토렴하는 진우 씨를 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서방이 있어서 다행이야. 할매가 편하게 가셨겠어. 손님들의 위로는 진호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장모님의 맛을, 그 정직한 원칙을 목숨 걸고 지키겠노라고. 장모님이 떠나신 후 5년. 진호 씨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장모님이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 재료 하나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시대가 변해 다들 편하게 하려고 액기스를 쓰고 공장제 순대를 쓸 때도 진우 씨는 매일 새벽 직접 돼지 머리를 삶고 순대 속을 채웠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진우 씨의 우직함은 입소문을 탔고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맛집 프로그램은 물론 유명 유튜버들이 찾아와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대기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고 매출은 장모님 때보다 몇 배나 뛰었습니다.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진호 씨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게 앞에 낡은 주택을 매입해 헐어버리고 넓은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덜컥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끼고 앞으로 벌어서 갚아나갈 계획으로 무리해서 진행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번듯한 주차장에 꽉 들어찬 차들, 끊이지 않는 손님들. 그리고 그 화려한 성공의 겉모습은 잠자고 있던 처가 식구들의 욕망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처형과 처제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다 얼마야? 하루 매출이 웬만한 월급쟁이 2달치가 넘네? 저 주차장 땅값만 해도 얼마겠어? 그녀들의 눈에 진호 씨의 새벽 노동과 땀방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물인 돈과 부동산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처형과 처제가 진호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서방, 예전에 약속했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가게 넘겨준다고. 우리가 이제 해볼게. 그러니 가게 넘겨줘. 진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약속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가게가 가장 잘 되는 시점에 달라고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진호 씨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장모님의 가게였고 자신은 잠시 맡아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순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의 요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이제 가게에서 아예 손 떼. 자네가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서 일을 못해. 수익 나누는 것도 복잡하고. 그냥 깔끔하게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것은 명백한 축객령이었습니다. 함께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나가라는 통보. 진호 씨가 읽어놓은 명성과 단골 손님, 그리고 주차장까지 고스란히 삼키고 정작 그 공을 세운 진호 씨는 빈손으로 쫓아내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 청춘을 바쳐 돼지 냄새와 싸우며 키운 가게인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이라니요. 하지만 진호 씨는 아내 미경 씨를 봤습니다. 아내는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호 씨가 싸우면 아내는 가족들과 영영 원수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진호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대신 장모님이 지켜오신 원칙들은 꼭 지켜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호 씨는 마지막까지 장모님의 가게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한 달 동안 처형과 처제, 동서들에게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거래처 연락처, 돼지 삶는 시간, 육수 배합 비율, 다대기 숙성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서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그들의 태도는 건성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해요? 그냥 대충 알았으니까 걱정 마요. 그들은 진호 씨의 잔소리를 귀찮아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가게를 나온 진호 씨는 기존 가게와 거리가 꽤 떨어진 곳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기존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이자 스스로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왜 거기서 나와? 우리가 자리 찾아봐 줄게라며 붙잡았지만 진호 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장모님 가게의 맛을 지켜주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했던 만큼 자신이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새로운 시작은 처절했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는 낯선 동네, 홍보도 되지 않은 작은 가게. 오픈 초기에는 하루에 10그릇도 못 파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본은 배신하지 않는다. 장모님의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손님이 있건 없건 매일 새벽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그렇게 1년. 지독한 고독과 싸움 끝에 진호 씨의 가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 국물 진짜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 온 손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들이 생겨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호 씨의 가게는 점심,
저녁 시간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알짜배기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장모님의 가게, 아니 이제 처형과 처제의 가게가 된 그곳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떠나자마자 자매들은 효율이라는 핑계로 원칙들을 하나둘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돼지 머리 직접 손질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냄새나서 못 해먹겠다. 그냥 손질된 거 납품받자. 비싸도 그게 낫지. 육수 끓이는데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냥 액기스 좀 섞어. 손님들 몰라. 새벽에 누가 나와? 그냥 한 번에 왕창 끓여서 얼려놨다가 데워줘. 그녀들은 편한 길만 찾았습니다. 장모님이 30년 넘게 거래했던 신선한 고기 거래처를 끊고 값이 싼 수입산 냉동 고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담그던 겉절이는 중국산 김치로 바꿨습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가 올랐다, 방송에 나온 맛집이다라며 가격은 2,000원이나 올렸습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던 진호 씨는 틈틈이 들러서 조언을 했습니다. 형님, 처제, 이러면 안 됩니다. 손님들은 귀신이에요. 재료 바뀌면 바로 알아요. 가격을 올리더라도 퀄리티는 유지해야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자네나 잘해. 우리 가게 매출 아직 괜찮아. 옛날 방식 고집하니까 자네가 몸만 상하는 거야. 처음에는 진호 씨가 쌓아놓은 명성 덕분에 손님이 유지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단골들은 예민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국물 맛이 변했네? 예전 그 깊은 맛이 아니야. 고기에서 냄새나. 이거 냉동 쓴 거 같은데? 김치도 맛없어지고 가격은 올리고. 사장 바뀌더니 맛이 갔네. 인터넷 리뷰에는 혹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심 잃은 맛집, 다시는 안 갈 집, 바뀐 사장 인성 별로인 듯. 한 번 등 돌린 손님들의 발길은 무서운 속도로 끊겼습니다. 줄 서서 먹던 주차장은 텅 비어 파리만 날리게 되었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자 자매들 사이에서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는 소리가 가게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처형과 처제는 뻔뻔하게도 그 화살을 진호 씨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들은 진호 씨의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자네가 우리 단골 손님들 다 빼돌렸지? 여기다가 가게 차려놓고 우리 손님들 오라고 꼬신 거지? 우리가 망한 건 다 자네 탓이야. 레시피도 엉터리로 알려주고 나간 거 아니야? 일부러 우리 망하게 하려고 쓴 거지? 진호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나왔는데, 심지어 나와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게으름과 탐욕으로 망쳐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이라니요. 진호 씨는 참아왔던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을 빼돌린 게 아닙니다. 손님들이 맛을 따라온 겁니다. 장모님이 늘 말씀하셨죠. 손님 입은 못 속인다고. 두 분이 속인 건 저나 손님이 아니라 장모님입니다. 편하려고 요령 피우다가 장모님 평생의 노력을 망친 건 두 분입니다. 결국 장모님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화려했던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빚더미에 앉은 처가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고 자매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연을 끊었습니다. 진호 씨의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하지만 진호 씨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가게 한편에 걸린 장모님의 사진을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밀려옵니다. 가장 불쌍한 건 아내 미경 씨였습니다. 남편은 성공했지만 자신의 언니와 동생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자매들이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의 가게가 잘 될수록 친정 식구들의 비참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가족 모임은 사라졌고 명절에도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돈과 욕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끊어진 혈육의 정과 씁쓸한 상처뿐입니다. 여러분, 장모님의 펄펄 끓던 뚝배기는 이제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겼던 교훈만은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지만 요행을 바라는 욕심은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을요. 오늘 밤 식어버린 국밥처럼 차갑게 변해버린 이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